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계속해서 힘든 시기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폭락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진 이유도 알아보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한 3에서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남았냐? 바로 박앤세일 기간이죠. 테슬라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3에서 7개월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자, 이 기간에 착실히 잘 모아갈 수 있다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아주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 팩트와 통계를 믿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힘이 될 만한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만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급속한 긴축 정책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스닥은 3% 넘게 빠지면서 1321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2.37%나 빠지면서 3583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다우 지수가 1.34% 빠지면서 좀 더 선방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계된 종목들, 가치주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빠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3대 지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속되면서 국채 금리는 폭등을 하고요. 자, 이에 따라서 투심이 하루 만에 내려앉으며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지금 미국 증시는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급속한 아주 급격한 드라마틱한 변동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 세력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상당히 털어내려고 하겠죠. 자,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러한 하락은요,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발표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후 한 11시 정도에 발표가 되었어요. 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하면서 물가 공포를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PPI, CPI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올라가면서 그 공포감이 극도에 달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5.1%가 나오면서 전월 4.7%보다도 0.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0.2%포인트 오르면서 2.9%로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리가 좀 급등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국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에도 어느 정도 패닉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가 속속 되고 있죠. 오늘은 미국의 금융주들,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할 것 없이 3분기 EPS가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는 오르고 유가는 빠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다 빠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테슬라는 7.55% 빠지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의 이러한 시장 하락에 불을 붙인 건 역시 미시간대에서 2주 간격으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이렇게 올랐어요.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오르면서 충격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내리는 수치였는데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대 후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5%대로 CPI 지수가 떨어진다면은 그 다음 해부터 5년까지는 2%대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지속되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하면서 향후 다시 한번 강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었고요. CPI 지수도 6월을 피크로 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만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고 아직도 8%대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게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원 CPI가 가장 문제입니다. 근원 CPI는 이렇게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근원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 렌탈비가 되겠죠. 자, 이 비용이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어 CPI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아래에 하늘색 막대가 9월달 C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이 검정색 막대가
7월달 CPI고요. 7, 8,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fuel oil,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지 가솔린, 여기 보시면은 휘발유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년 동기 대비 9월달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낮아진 모습이에요. 자, 이러면서 오버롤 CPI, 그러니까 전체 CPI 값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쉘터라든지 메디컬 케어, 어페럴 이런 서비스 관련된 주거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은 좀 가격이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쉘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5.7%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이었는데 9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6.6%로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자, 이 쉘터가 주거비가 근원 CPI의 뭐 33%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근원 CPI가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미시간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그러니까 5%대만큼 CPI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정책인데요. 최근 CPI, PPI 기대 인플레이션 할 것 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0.75% 인상,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지금 다다른 모습입니다. 자, 11월 2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이 0.75%가 될 확률이 99.4%까지 지금 오늘 올라왔어요. 거의 100%에 육박했다.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99%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울트라 스텝의 확률도 나오는 것이죠. 자, 울트라 스텝은 1%예요. 100bp입니다. 100bp의 확률은 뭐 어제는 2.7%였는데 0.0%로 좀 내려가긴 했어요. 자, 울트라 스텝 확률은 그래도 적어 보이고 아무래도 0.75%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나스닥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일봉 차트예요. 자, 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또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저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장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다, 뭔가 드라마나 영화로 보더라도 어떤 결론, 그러니까 결말이 나기 전에는 자, 피크를 치는 최고조의 단계가 있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자, 그런 단계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제 틀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상당히 공포감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오늘 나왔던 봉은 어제 나왔던 장대 양복을 깨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장대 양복의 몸통에 아직도 하단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위안을 삼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대 음봉이 어제 장대 양봉을 거의 하락 반전하고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으면 상당히 앞으로의 장세가 암담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이 나스닥보다는 차트가 좀 더 강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공포와 탐욕 지수는 22일 수치까지 내려오면서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공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시죠. 자, S&P 500 지수가 자, 20% 이상을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자, 공식적인 베어마켓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자, 이 20% 이상 베어마켓을 기록을 했던 그 기간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최근에는 9개월 정도가 지금 베어마켓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기준 28%가 빠지면서 9개월 동안 베어마켓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 역사상 20% 이상의 베어마켓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고 그 평균값을 구해보면요. 평균적으로 12개월에서 길게는 한 16개월 정도 하락 기간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9개월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12개월이면 앞으로 3개월 남은 거죠. 16개월이면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만 잘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 200불대 초반 가격이 얼마나 싸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박앤셀 기간이 앞으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횡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현금이 생긴다면, 자, 추가적인 월급 같은 게 나온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추매할 필요가 있겠다. 박앤셀 기간이 3에서 7개월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시다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회사의 그 흐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지켜보시고 매 분기 뭐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 잘 상승하고 있는지 지켜만 보면은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뭐 한 7개월 뒤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딱 이 정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정말 지금 장세에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추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926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통계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자, 20% 이상 하락하는 게 베어마켓이라고 했죠. 20% 정도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자, 1년 뒤에는 주식이 22% 상승을 했고요. 3년 뒤에는 41%, 그리고 5년 뒤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무려 72%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통계 수치가 거의 100년간의 역사죠. 100년간의 역사로 봤을 때, 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30% 이상 하락했을 때가 좀 더 수익률이 낮긴 했지만 어쨌든 자, 1년 뒤부터는 큰 수익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장이 10% 하락하고 반등을 줬을 때도 1년 뒤에는 12.5%, 2년 뒤에는 34%, 3년 뒤에는 34%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베어마켓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3에서 7개월 정도 잘 살아남으셔서 계속해서 이 박앤셀 기간을 즐기시면서 꾸준히 추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안타깝게도 7.55%나 빠지면서 205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좀 안 좋은 복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의 장대 양봉을 뭐 압도할 듯한 그런 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 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충분히 될 만한 복이 나왔습니다. 다만 긴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추세선의 하단에 거의 다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90불대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추세선의 하락에 제대로 닿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긴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RSI 값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로 극도의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과도한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일론의 테슬라 주식 매도 우려가 있었죠. 아무래도 트위터 매수를 위해서,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매를 맞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분기 판매량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보조금이 차값이 30만 위안이 넘어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가 5% 정도 차량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몇몇 중국인들이 테슬라 인수를 좀 늦추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월 1일에 EV 크레딧 7,500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때까지 테슬라 차의 인수를 좀 미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번 4분기 판매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지금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를 문제시 삼아서 공매도 세력들은 당연히 이익을 또 보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7% 넘는 또 큰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느 것도 장기적인 EV 수요를 꺾을 수는 없고요. 이거는 대세적인 흐름이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V 수요의 테슬라는 1등의 회사로서 이미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현금 흐름에는 한 분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라서 정말 이 EPS,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테슬라의 주가는 엄청난 괴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7월 달에도 6, 7월 달에도 이렇게 큰 괴리감을 보이면서 급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충분히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급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EPS 2023년 포워드 EPS 기준으로는 1년 전 대비 무려 81%나 상승했고 3개월 전 대비해서도 8% 정도 상승한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월가 전망치는 5.9까지 나오고 있고 저도 한 8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초 올해 시초와 대비해서는 50% 정도 이미 상승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0% 지금 상승한다는 걸 입증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가 205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PER 지수라는 거는 주가를 EPS로 나누면 되죠. 현재 포워드 EPS가 5.9불입니다. 이거는 월가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라 할 수 있겠죠. 5.9로 나누게 되면은
35배 정도의 PER이 나와요. 자, 이 정도 PER은 코비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가가 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코비드 수준 이때도 한 35배 정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가가 싸졌다, 박앤세일 기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싸진 다음에 이렇게 또 급등하는 거 또 보이시죠? 자, 이런 기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3에서 7개월 정도 박앤세일 기간이 이어지면 적극적인 추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기라고 말씀드렸죠. 내년 1분기가 한 3월까지니까 앞으로 뭐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3에서 7개월 사이에 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상 피보 시점과 충분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도 나오죠. 내년 중순쯤에 공개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2019년 말에 사이버 트럭을 공개를 하면서 뭐 한 2021년 정도에는 출시를 하겠다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몇 차례 생산 지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 2023년 중반에는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못을 박았죠.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트럭 모양으로 두 대가 보이시죠? 일단은 프리몬트에서 지금 개발은 하고 있고요. 자, 이 시제품이 이제 기가 텍사스로 옮겨지면서 이거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프로토타입은 아무래도 2019년에 애초에 공개했던 디자인에 비해서 크기가 약간 작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보링 컴퍼니에서 만들고 있는 터널에 사이버 트럭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를 좀 작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가프레스가 역시 필요하죠. 차체를 찍어낼. 자, 9,000톤급의 기가프레스가 이미 이태리의 IDRA 사이에서 A4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가 텍사스에 이미 배송을 마친 상태예요. 자, 정말 곧 있으면은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은 이미 150만 대의 오더를 받은 상태이고 테슬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뭐 최근에 FSD 베타 10.69의 새로운 버전들을 보더라도 정말 탁월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로보택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말 운전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보택시가 어쨌든 2024년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역시 2024년에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사이에 2023년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뭔가 매출 공백을 이것이 또 메꿔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충분히 급속도의 테슬라의 실적 성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길게 5년, 10년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상하이의 발전이 지금 눈부시죠? 지금 보시는 모습은 1500대 이상의 기가 상하이 생산의 테슬라 자동차 모델 Y, 모델 3겠죠? 중국 항구에서 선적을 준비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기가 상하이 선적 대기 물량의 최대 물량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1500대는요 테슬라 기가 상하이에서 영업일 기준 3일 만에 생산됐다고 해요. 자, 실은 엄청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다 최근 7월 8월 업그레이드 이후에 나온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가 상하이는 이제 생산량이 한 달에 9만 대 이상으로서 연간으로 110만 대에서 12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문에 의하면요, 인포메이션 정보에 의하면 기가 상하이 공장은 4분기에 50만 대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4분기에 딜리버리는 45만 대에서 한 49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기가 상하이는 이제 엄청난 생산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거대 공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생산량과 딜리버리의 언밸런스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3분기에도 생산량 대비 딜리버리가 2만 대 빠지면서 좀 퍼드를 많이 양산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퍼드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주가 하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테슬라를 지켜보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